안녕하세요. 아로랑 테크튜브 아로랑입니다. 애플 유저들은 물론이고 해외 주식하시는 분들까지 많은 관심을 갖고 기다리셨던 애플 WWDC 2024 우리 시간 오늘 새벽에 있었는데요.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하셨던 분들도 많으신 것 같고 나름 괜찮았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아주 없진 않았지만 그래도 AI를 애플식으로 이 제품들에 꽤 잘 녹여낸 것 같다라고 평가하고 싶은데요. 특히 많이 똑똑해진 시리, 이 시리가 휴대폰 전반의 데이터를 인식하고 처리하고 통합하는 능력을 갖추게 된 것, 이게 핵심이라고 보는데, 물론 어제 키노트만 보자면 아직 모든 앱에 적용될 만큼 완벽하진 않은 것 같아요. 또 실제 처리 속도라든지 한국어를 사용할 경우, 우리나라에서 사용할 경우 잘 될런지 여부, 그래서 실제로 사용을 해봐야 어느 정도 평가가 될 것 같습니다. 보고 있는 화면을 바로 인식하는 온스크린 어웨어니스, 앱을 열어서 찾고 보정하고 다른 앱으로 옮기고 이런 과정 모두를 시리 명령만을 통해서 해내는 인앱 액션 같은 것도 뭐 자연스럽게만 된다면 정말 많은 부분에서 이제는 실제 터치보다는 시리를 통한 음성 명령을 통해서 작업이 이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 이 단계에서 조금 더 진화한다면 아이언맨에 나오는 자비스와 같은 정말 비서 역할을 해낼 수도 있겠다. 키노트를 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고요. 휴대폰에서 AI라고 하면 바로 떠오르는 기능들, 예를 들어 사진에서 배경 지우기 같은 것들, 중국 휴대폰들도 그렇고 안드로이드 휴대폰들 대부분 이 기능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기능은 너무 일차원적인 것 아니냐,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우리나라에서 특히나 많은 분들이 원하던 이 통화 녹음 같은 경우도 일단 지원은 되는 걸로 확정이 됐는데요. 근데 녹음 전에 통화 녹음이 된다는 안내 멘트가 나오기 때문에 벌써부터 그러면 반쪽짜리 아니냐, 안내 멘트 나오면 누가 사용하냐 등등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내 멘트 고지를 끌 수 있는 옵션 넣어줄지 여부 뭐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참고로 중국 휴대폰들은 고지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중국 소비자들이 강하게 어필한다면 넣어줄지도 모르겠어요. 워낙에 뭐 시장 규모가 크니까 만일 그게 통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하지 않을까 뭐 예상은 그렇습니다만, 아시겠지만 구글 순정 픽셀 같은 경우는 안내 멘트가 나오거든요. 때문에 애플도 멘트 자체를 빼진 않을 것 같고, 혹시라도 지역별로 차이를 둘런지, 그러니까 유심을 인식해서 어느 지역에서는 옵션이 뜨고 안 뜨고 마치 카메라 소리 나고 안 나고 하는 것처럼 말이죠. 아무튼 현재로서는 그런 방식을 기대해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아주 사소하지만 정말 반가운 소식, AI와 관련 없는 iOS 18 업데이트가 되면서 통화 기록, 드디어 통화 버튼이 따로 생기게 됩니다. 참 이게 뭐라 하고 이제서야, 아무튼 그래서 이제는 실수로 통화하는 일이 없어질 것 같네요. 그리고 iOS 18 업데이트가 되면서 자주 쓸 것 같다 싶은 기능은 에어팟에 생긴 도리도리 끄떡끄떡 기능인데요. 말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전화를 받기 싫다 그러면 도리도리 하면 전화를 받지 않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외부 소음이 심한 상황에서 통화할 때 소음을 확실히 제거해주는 기능, 이건 체감적으로 기존보다 얼마나 더 좋아질지 아무튼 기대되는 기능이고요. 다음 아이패드 유저로서 역시 이거 괜찮은데 싶었던 것, 펜글씨를 글씨체 자체는 변함없이 보기 좋게 다듬어주는 기능입니다. 아무래도 직접 쓰다 보면 삐뚤삐뚤 보기 싫은 경우가 꽤 있는데 그런 걸 줄 간격 맞춰서 이렇게 해주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좋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아이패드에 드디어 계산기 앱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 2024년인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기능이 괜찮다는 겁니다. 특히 매스노트라고 서드파티에서는 이미 구현이 됐던 기능들이지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바로바로 인식해서 결과를 보여주는 거고요. 요런 건 애들 수학 가르쳐 줄 때 꽤 유용하지 않겠나, 뭐 써먹을 때가 많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자주 사용할 것 같고, 그리고 그래프도 이렇게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상당히 유용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챗 GPT 관련해서는 뭐랄까요, 좀 제한적으로 적용한 느낌인데요. 일단은 시리를 통하게 되는데 중요한 건 챗 GPT를 사용해도 되겠냐 물어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온라인으로 연결해서 데이터가 넘어갔다 와야 하기 때문에, 물론 프라이버시나 보안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고 여기서 포인트라면 무료라는 겁니다. 검색수 제한을 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키노트 상으로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반가운 소식 하나 더 있는데요. 아이폰 미러링입니다. 이것도 안드로이드에서는 진작에 되던 건데 애플에서는 이제서야 되네요. 대신 완성도는 높은 것 같아요. 아이폰이 잠겨있는 상태에서도 미러링을 통해서 아이폰의 모든 기능을 쓸 수 있고요. 또 당연히 이런 식으로 맥북에 있는 사진과 영상을 실시간으로 아이폰에 옮길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AI 쪽 얘기와 OS 업데이트 얘기가 좀 섞여버렸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AI 쪽은 앱 하나하나에 어떤 기능을 추가한다거나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리를 통해서 명령하고 여러 앱을 아우르는 작업을 해내는 모습, 거기에 챗 GPT를 추가해서 필요하면 도움을 받는 방법으로 그래서 점점 앱 터치 자체를 줄여가겠다 이런 의지가 보인다고 할지, 다만 그 과정에서 애플 인텔리전스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기기가 많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OS 업데이트와는 별개로 이제는 최신 기종이 아니면 AI를 활용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장 통화 녹음 같은 기능도 제대로 사용하려면 아이폰 15 프로 이상이어야 하고요. 물론 안드로이드 휴대폰들도 AI 기능을 제대로 쓰려면 최신 기종이어야 하는 건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불가피하게 휴대폰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시점이 또 오는 게 아닌가. 애플이 이러면 안드로이드 쪽도 따라갈 가능성이 높죠. 당장 올 가을부터 이래저래 돈 들어갈 일이 많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